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5일 최병모의 팩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열렸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죠. 이번 2월에 사실은 교체 대상이었는데 연임이 됐습니다. 근데 56차 공판이고요. 지금 서증조사 뭐 이런 거를 진행 중인데, 오늘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죠. 그 보고를 했을 당시의 진술조서 일부가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그걸 검찰이 일부를 공개한 거죠.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진술을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의 불법성이나 아니면 선고 같은 거를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23년 작년이죠. 작년 6월 9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 내지 200만 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요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과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둘 사이에 그냥 이런 대화가 오간 게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동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호인이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6월 9일 진술에 설주환 변호사가 그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을 떠나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있습니다. 이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 검찰에서도 뭐 한번 참고인 조사 같은 거 하면 아마 나가서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이화영 전 부지사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6월 9일 그렇게 되고 6월 14일 닷새 뒤에 검찰 조사를 다시 받았는데, 이때는 현대아산과 같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변호인 동석하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아마 이날은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나흘 뒤인 6월 18일 날 검찰 조사에서는 이때 이제 변호인이 동석한 거죠.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가 이제 동석을 한 상태에서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제가 국제대회를 마치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드렸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재명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게 이제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 이겁니다. 6월 21일하고 22일에도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고, 쌍방울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과 방북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 측에서 최고 수준으로 의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돌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30년직이라는 이우일 당협위원장, 이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찌됐든 이 일이 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옥중 편지를 받아다가 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 간에 뭐 법정에서 뭐 다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 본인이 했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쭉 이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이제 재차 구속기간 연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4월 총선 전에 4월 총선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2월 그 법관 인사 이동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인사 이동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거를 이제 미루기 위해서,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미루기 위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고, 그걸 이제 뭐 그 심리하면서 몇 달이 지났죠. 그리고서 올해 1월에 갑작스럽게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예정에도 없던 증인 신청을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이 재판 선고를 미루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결국은 미뤄졌습니다. 그랬는데 2월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연임을 하는 바람에, 유임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재판을. 그런데 이제 배석 판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 갱신 절차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주환 변호사는 최초 진술 때 배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미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진술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굳이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작년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검찰에 얘기했다는 이 부분, 그 부분은 설주환 변호사와 그 다음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의 입회하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인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입니다. 부지사로서 지사의 방북이나 이런 걸 쌍방울 그룹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를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번복한 입장대로라면. 그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아니,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한다고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사도 믿지 않을 거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초 진술한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상식에 부합하고 변호사들도 다 배석하에 회유와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중조사에 대해서 이화영 측이 12일까지, 오늘이 5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까지 이제 그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그 의견 제시는 뭐 뻔하겠죠? 아, 그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사실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검찰 측이 기재부 공무원을 이제 그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요거 그냥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선 전에 결심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심, 재판 마무리되는 거죠. 12일 그렇고 하루 더 잡으면 뭐 대략 뭐 3월 중에는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요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뭐 선고는 총선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대개 결심, 그러니까 그 재판을 마무리하고 나서 선고는 뭐 대략 한 달이나 한 달 반 뭐 그 정도 뒤에 하거든요. 그러면 3월 말 뭐 이 정도에 이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4월 말이나 5월 중순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재판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판결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인지,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그 내용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론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엔 뭐 영장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와 다른 것과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뭐 불구속 기소를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죠. 어쨌든 총선이 끝난 뒤에 아마 한 달 정도 이내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재판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을 상황을 진술한 내용, 이게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것이 선고에 미칠 영향? 뭐 유죄를 받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